진짜 새벽에도 이렇게 수유를 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저도 모유수를 다 했지만 모유수유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날 때쯤 되면은 분유를 좀 같이 혼합 수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넷째 되니까 제가 노안이 온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밤이 돼가지고 안 그래도 자다 일어나가지고 근데 분유병에 눈금이 안 보이는 거야. 180이 어디 그러니까 돋보기를 쓰고서 제가 200이구나. 그리고 이제 분유를 이렇게 하나씩 넣잖아요. 하나, 둘. 몇 스푼이지? 잠결에 내가 몇 스푼 넣었나? 또 까먹는 거야. 그럼 다시 분유통에 쏟아. 그러고서 하나, 둘, 셋 이걸 세야 돼. 그치. 그러고 나서 이제 물을 받잖아요. 왜냐면 물을 먼저 받으면 나중에 쏟아볼 수가 없어. 내가 몇 개를 넣었는지.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분유를 먼저 담고 물을 담아야 돼. 아니 물을 조금 넣고 분유를 먼저 넣어야죠. 아니 그러면 쏟지를 못하잖아. 그게 아니라 내가 몇 개 분유가 넣었을 때. 맨 밑바닥에 있는 게 안 섞여 잘. 내가 그걸 모르냐고. 자, 차이가 있어. 그래갖고 라떼는 말이요. 아무튼. 잠깐만요. 서술 좀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또 여기다가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먹였지. 우리는 라떼 얘기 그만.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주의하셔야 할 게 야 니네는 애 거저 키운다야 우리 땐 이런 거 있었나 봐라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안 된다는 돼요. 거. 안 돼요. 지금은 지금대로 또 힘들다는 그렇죠. 거죠. 자 이제 애가 좀 컸습니다. 사춘기가 돼야죠. 그렇죠. 네. 이쯤 되면은 이제 사교육도 있고 공부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텐데 아까 사춘기 자녀 두신 고민이 있으시다는 어머니 계셨죠. 조경주 씨. 중학교 딸을 둔 조경주라고 합니다. 네네. 네, 지금 중학생인데요. 저희 딸이 집에서 지금 온라인 수업만 하고 있는데 지금 학년이 올라갔어요. 근데 사교육을 해야 되는데 좀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이 좀 돼요. 그렇죠. 부담되죠. 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들 하고 있으니까 좀 그렇죠. 궁금한 거예요. 네. 네, 이런 건 그래서. 다 있으실 것 그래요.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녀 교육 잘 시킬 것 같은 연예인 1위로 뽑혔던 여자예요. 어디서 뽑았어요? 어디서? 네. 그냥 시청자들이 뽑아준 거예요. 아무튼. 근데 제가 이렇게 애들을 키워보니까 제가 그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을 예전에 있었죠. 했었거든요. 네. 제가 그 프로를 한 5년인가 7년 정도를 하면서 느꼈던 건 할 놈은 지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구나. 그걸 봤어요. 영어도 아무리 부모님이 뭘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가 틀어놓고서 맨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좋아하면. 지가 좋아해서 엄마가 보여주는 게 아니야. 그러고 나서 뭐 다른 것도 다 그렇고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하면 되는구나. 우리는 다만 얘가 뭘 좋아하는지를 갖다가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저희 첫째는 중1 때부터 본인이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고 그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걸 좋아하니까 지금도 들어가기는 한국어 문학과라는 과를 선택을 했지만 영상을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고 둘째는 힙합 좋아해가지고 힙합 열심히 하더니 지금 벌써 음반을 내놨고 뚜렷해, 성향이.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애들한테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뭘 해도 될 놈이야. 너는 자신감. 진짜 잘할 거야. 자신감. 그러면서 계속 자신감을 갖다가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래 엄마가 나한테 나는 뭘 해도 될 애라고 했으니까 그 회복 탄력성인가요? 그런 게 생겨서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교육 같은 거 따로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될 놈인 건 맞는데 그래서 뭘 하냐고요. 이게 이제 아이들의 고민이고 그렇지. 부모의 그쵸. 고민인 거죠. 뭘 할 수 있을지 그래도 가르쳐주는 김지선 거. 씨 자녀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일찍 찾아요. 일찍 찾았어요. 예. 근데 그거 찾게 하기 쉽지 않으시잖아요. 너무 어머니. 어려워요. 네. 저희가 보기에는 그냥 사회적 환경에 따라 아이의 사교육을 결정할 게 아니라 아이의 성향에 따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경쟁 구도를 잘 견디는 아이들은 사교육 현장에 가도 잘 그쵸. 따라가는데 경쟁 구도에 대한 스트레스 강도가 그렇죠. 높으면 아이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런 친구를 갖다 놓으면은 더 힘들어서 아예 낮아빠질 수도 있으니까. 네. 아예 손을 놔버리니까. 예. 더욱이 지금 고3 아들이니까 누구보다 더 체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사교육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아이한테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애들은 학원 이 정도 다니니까 나는 이 정도 해야겠지. 절대 의무감이 아닙니다. 사교육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들의 관찰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대한 교육이 저는 사교육이라고 생각하지 무턱대고 나는 수학도 배워야 되고 영어도 배워야 되고 엄마는 이 정도 했으니까 너 이렇게 해. 이거는 절대 사교육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 사교육이 영원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그걸 더 저는 관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누가 있어야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아니면 혼자서 할 때 공부의 효과가 높은지 아이의 성향을 좀 아니 확인하시고. 그리고 아이가 저 너무 이거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해줘야겠지만은 또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아이랑 이야기를 많이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유 저희가 잔소리를 좀 너무 많이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어떻게 무슨 말인지는 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들어보긴 했는데 음. 듣고도 고민이 되는데 어. 네. 그래요. 관찰을 해보기는 하겠는데 계속 고민이 되네요. 근데 맞아요. 저도 아, 우리 아이 쉽지 않아요. 파악하는 게 그러니까. 참 어렵고 이게 현장에서도 청소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과외를 시작해서 대학 갈 때까지 5년 6년 계속 이 학원을 다녀야 한다고요? 이게 또 막막하대요. 그래서 맞아요. 어떤 집은 2달 단위로 혹은 석 달 단위로 끊어서. 한 번쯤 쉬게 할 수 있는 여유를 주면 아이들이 또 그건 견뎌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달만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면 정답이 없어요. 해보겠습니다. 네. 정답이 없어요. 엄마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뭐. 네. 그래서 그래. 네. 일단은 근데 해보셔요. 그럼. 네. 이 문제를 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그래요. 아니니까 네. 아이와 잘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아이 키우기 힘들어요. 지금 결혼 안 하신 결혼이 두려운 30대 허재호 씨나 우리 20대 박혜인 씨 같은 그쵸. 경우는 이럴 거면 결혼을 안 하는 게 그러니까 낫지 내가 않을까 저런 걸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이가 주는 행복도 적지는 않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네. 늦게 아니 예. 저는요 항상 자랑하는 게 있습니다. 방송에서 어디서건 아이들이 보통 엄마를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말 배울 때 저는 아빠를 먼저 했어요. 어머나. 아빠. 어머. 그다음에 엄마 같죠. 그다음에 얼마나. 이모를 했어요. 얼마나 집에서 아빠 그다음에 아빠 엄마였어요. 어. 그래서 아빠와 너무 친근하게 있었기 때문에 스킨십도 많이 하고 제가 아이들 분도 먹었기 때문에 아빠를 먼저 했다는 게 저는 큰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하나는 평소에 아빠가 말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 만나야겠대. 말을 많이 해야 된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아빠를 제가 주입시킨 거지 얘한테.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저한테만 의존하고 부모에게 의지하고 부모의 혜택을 받으려고 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 저는 오산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를 통해서 부모 또한 자기도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나도 부족한데 아이를 키우면서 어떤 조금 더 온전한 어떤 그 인간으로 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아이들 자라는 거와 똑같이. 그런 데서 보람을 느끼고 아이들과 저녁에 딱 누워가지고 양옆에 아들, 딸 딱 누워가지고 딱 누워있잖아요. 그러면서 대화하면 그거보다 행복한 거 없어요. 누워가지고 딱 자기 전에. 쌍둥이 아빠도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심남래 아빠는 얼마나 할 말이 많을까? 네. 야 한마디씩만 해도 그러니까. 예. 네, 어떠세요? 저도 뭐 100% 공감을 하고요. 그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 저는 이제 꿈이 뮤지션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어릴 때 피아노를 배우고 오.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스쿨 밴드를 하고 뭐 대학교 졸업하고 우와. 계속 음악을 했는데 실력 와. 이제 뭐 졸업하고 이제 뭐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면서는 그 꿈을 접었는데 이제 아이들과 함께 밴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 그래서 뭐 큰 딸은 플루 피아노 치고 이야. 둘째는 노래하고 셋째는 피아노 치고 넷째는 베이스 기타 치고 다섯째는 가족 일렉 밴드. 기타 치고 와 멋지다. 그래서 노래는 누구예요, 노래? 노래는 제가 하고 일곱째. 그래서 우리는 아빠. 드럼까지 다 배워가지고요. 네. 그래서 10월 달에는 또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공연까지 할 직접 만큼 공연까지. 이야. 인정을 받아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꿈을 이룬 게 제가 잊었던 꿈을 이룬 게 너무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젊은 분들에게도 뭐 같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그 대상이 내 가족이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좀 가족 드려보고 밴드 너무 싶습니다. 부럽네, 가족 밴드. 사실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님보다 손자녀를 기다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요즘은 더 그렇다고 많거든요. 하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하세요, 우리 박영순 어머님은. 어. 네. 저는 애들만 보면 행복합니다. 아. 네. 그 또 애들이 할머니 밥을 먹어서 그런지 아주 씩씩하고 할머니 네. 밥 덕에. 네. 아니 그러면은 딸 밥 차려줬을 때보다 우리 손주들 밥 차려주는 게 더 행복하세요? 네. 아.